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하루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눈을 뜨면 이미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장을 언제 봐야 할지, 냉장고는 어떻게 정리할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명절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명절은 기다림이 아니라 대비가 되었습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설렘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준비해야 할 목록으로만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여야 한다는 것,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예정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정에 가는 이야기는 꺼내기도 전에 접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집에서 명절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노니? 그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절 준비는 보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모지에 적힌 목록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준비하고 이건 내가 할게. 나누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당연하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뒤 냉장고를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것도 재료를 씻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지만 대답은 늘 잠깐만이었고 그 잠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팔을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밤을 까고 대추를 씻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부엌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그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깨는 무거워지고 허리는 굽어졌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존재감도 마음도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집에서 명절은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그 말에는 반가움보다는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하나 더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낡은 면 앞치마였지만 깨끗하게 빨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시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설명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순서를 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받아둘렀습니다. 허리 뒤에서 끈을 묶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의 첫 명절, 며느리로서의 첫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 후에 하자고, 나중에 하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끝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부엌 한쪽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설엔 집에 오니?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번엔 시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그래, 알았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부엌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한 번도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과 안방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상을 차리고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의 소리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물소리에 묻혀 작아졌습니다. 설거지 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차가운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조금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니 발목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명절 전날 밤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는 다듬어 물에 담가두고 고기는 양념에 재워두고 나물은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무언가 할 말씀이 있으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씻고 전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전화 왔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전화인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일손 바쁜데 전화는 나중에 해라. 시어머니는 거실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은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항의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느꼈는지 남편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끝났지만 그저 물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정적을 깨줄 어떤 소리라도, 물이 흐르는 소리가 조금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전화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걱정이 커져갔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은 거실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직 거실에 계셨습니다. 휴대폰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셨을까?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한 통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문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만 한 통. 어머니는 왜 문자를 남기지 않으셨을까? 그녀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그릇을 채우고 물을 따르고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젓가락을 들었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도 앉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그녀가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나물, 잡채, 갈비찜, 삼색나물.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 신경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입 드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들었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익숙함이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었습니다. 신우이가 도착한 건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언니, 남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신우이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바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 배고파. 오는 길이 막혀서 힘들었어. 어서 먹어. 시어머니가 신우이 앞에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신우이는 한 입 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많이 만들었지.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신우이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 음식을 만든 건 그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레시피만 알려주었을 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밤을 까고 대추를 씻고 밤새 고기를 조린 건 모두 그녀였습니다. 신우이는 몇 점 더 먹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명절이 편해. 그 말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 그러게 복받았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잘 들어왔다는 말은 곧 말 잘 듣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말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로 이동할 때 그녀는 홀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냉기가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를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부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꺼내 싱크대 옆에 정리했습니다. 차례 음식은 많았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고 나물을 무쳐야 했고 찌개를 끓여야 했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담아야 했고 떡국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건넨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빼먹은 것이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손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칼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프라이팬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2시간 동안 혼자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남편이 부엌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도와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도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벌써 다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부엌에 가득 놓인 음식들을 보며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 커피 한 잔만 줄래? 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을 부치는 동안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대고 잠시 식힌 후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난 건 7시였습니다. 부엌으로 오셔서 준비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좀 더 부쳐야겠고 나물은 간이 약한 것 같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더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깨는 무거워지고 허리는 굽어졌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그녀 혼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부엌까지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녀와는 다른 세계의 소리 같았습니다. 9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집의 명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아침 차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씻고 접시에 담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빠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전화하지 않는 오빠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응. 지금 괜찮아? 오빠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어. 오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병원이야. 큰 일은 아니라는데 그래도. 오빠의 말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말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병원? 그녀가 물었습니다. 성모병원 응급실. 근데 너 지금 시댁이지? 오빠의 말을 끊고 그녀는 금방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 다 차렸니? 그녀는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 앞에 계셨습니다. 저기 어머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 그 한마디에는 단호한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이다. 시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빠가 있잖니? 차례 끝나고 가도 늦지 않아.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제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잠깐 다녀와도 될까? 남편은 넥타이 매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봤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차례 끝나고 가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차례 끝나고 가. 큰일 아니라며?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만 보며 매듭을 조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조금 있다가 갈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자리에 서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차례가 끝난 뒤 사람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거실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들고 그릇을 채우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차린 음식들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입씩 먹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손맛이 좋으셔. 누군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겸손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틀 밤을 새우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고모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에 친정 가고 싶어 하던데 여긴 어때? 그 질문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만 알지. 시댁은 뒷전이야. 그 말은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걸. 우리 며느리는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명절에 친정 간다는 말 한 번 안 해봤어.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효부네 효부야. 고모가 맞장 굳혔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정 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분위기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했을 때도 지금은 명절이다라는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의 본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복 받았네 정말. 요즘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어. 칭찬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에게 직접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줘. 그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닦고 물병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가장 외로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돌아갔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뵙지 못했던 일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는 친정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퇴원하셨지만 직접 뵙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빠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남편은 밥을 먹으며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어머니 병원 가셨잖아. 한 번도 못 뵀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시다며? 그래도 가보고 싶어.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남편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 손님 온다고 했잖아. 남편의 말에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초대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던데?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주도 일정 있어. 너도 같이 가야지.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언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이따가 가면 안 돼? 급한 것도 아니고. 괜찮으시다며? 나한테는 급한 일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강한 어조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기분 상하면 더 힘들어져.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 기분은 상해도 돼? 나는 그런 뜻으로. 그럼 무슨 뜻이야? 그녀가 끊어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냥 상황을 생각해서 한 말이야. 요즘 엄마가 예민하셔서. 나도 예민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명절에 한 번도 못 갔어. 지금도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녀는 물을 틀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엄마 기분 상하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모든 게 반복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친정에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서 계셨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차례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례 끝나고 잠깐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강한 어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친정 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어디 간다는 거야. 손님들 오면 누가 대접해?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보고 싶어 하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이 우선이야. 그것도 모르냐? 그 말 뒤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년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오늘 친정 갑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를 뵈러 가는 거예요.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을 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 체면은 어떻게 하고? 그 말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야겠어요. 말을 마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뭔가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디가? 그녀는 친정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응. 가야 해. 그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엄마가 뭐래? 그녀는 반대하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야? 그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나도 딸이야. 내 어머니도 보고 싶어 하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나쳐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신발끈을 묶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집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명절은 결국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이틀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방에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라니.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사과? 명절에 갑자기 나간 거. 엄마 기분 상하게 한 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어머니 보러 간 건데.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도 거실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명절에 친정 갔다며? 응.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시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집의 질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녀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불편해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럴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한테 사과하고 예전처럼 지내면 안 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왜 내가 사과해야 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시누이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참고 견디던 시간들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질서가 흔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알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